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뉴스입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있었으며 상호 개선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동기와 저의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본은 분명 수출 규제를 시작할 시점에 국가의 안보 문제와 더불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화에서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아베의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도로 인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와 그보다 더 큰 또 한 가지는 바로 WTO 제소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상의 문제라고 하면 WTO가 허용하는 부분에 부합될 수 있지만 양국의 역사 및 외교와 관련된 보복이라는 부분이 부각되면 후쿠시마 원전 때처럼 백전백패라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화가 틀어질 때를 대비하여 일단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함구하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 문제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압류 조치를 시행해버리는 순간 결국 더 심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아베는 극우 지지 세력과 친아베 전범 기업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합의를 도출해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대화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내부적 이슈 창출일 뿐 심도 깊은 화해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의 위험으로 인하여 한때 최강조선이라 불리웠던 일본의 조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 여파는 일본 조선 기업들의 연쇄 매각 및 합병 등의 구조조정의 이유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간 공업신문 뉴스위치는 한국 LNG선의 맹위로 전 세계 수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여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선소 매각을 시도하게 만들고 있으며 일본 조선산업의 재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코야기 공장을 일본 3위의 오시마 조선소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공장은 2008년에 국내 최대 이동식 기중기를 가동시켰고 LNG선 수주에 주력했지만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없어 장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매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일본 조선업계에서는 최대 조선 기업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의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제휴를 발표하는 등 한국 조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향후 10년간 100척, 모잠비크는 16척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계적으로 LNG선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의 LNG선 수주는 압도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가져가 버렸고 일본은 또다시 모기장밖에 놓여버렸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이런 명암을 가른 것은 가격 경쟁력으로서 세계 최대의 현대중공업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연간 1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고 자재 조달력과 연속 생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맞물려 전체 비용을 낮춰가는 방식이며 한국 정부도 이 움직임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한국 기업들에 맞서려면 현재보다 10%에서 20%나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일본 조선 기업들의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일본 조선 관계자는 환경 규제 강화로 세계 신조선 수요가 몇 년 후 다시 좋아질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할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데요. 일본 기업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목적은 아니겠으나 특히나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조선 산업을 무너뜨린 것이 한국 기업들이라는 점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LNG선 수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것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 한국 기업이 세계 최대 전력 시장인 미국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차타누가 타임즈 프리프레스는 한국 기업이 4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를 테네시주에 창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효성중공업의 테네시 진출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테네시주 멤피스에 미국 최초의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며 회사는 7년 동안 8,690만 달러를 투자하고 4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빌 리 주지사와 그의 경제개발팀은 효성중공업이 기존 멤피스 시설을 업데이트하여 생산 능력을 높이고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효성중공업이 멤피스의 시설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첨단 전력 변압기를 생산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음을 전하는데요. 효성중공업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며 지난 50년 동안 전력 변압기 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기업이라 소개하고 있는 기사는 한국은 테네시주의 외국인 투자 국가 중 상위 10개 국가에 속하며 201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테네시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색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은 이 효성중공업의 공장 시설이 기존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공장이었다는 것인데요. 앞선 뉴스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산업이 한국 조선 기업들 때문에 매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효성중공업이 인수하는 이 시설이 또다시 미쓰비시 전기의 시설이었다는 부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일본 기사에 의하면 2020년 2월에 미쓰비시 전기가 미국에서의 생산을 종료한다면서 중형 변압기의 수요 증가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등으로 환경이 변화한 것이 미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는 주 원인인데 이 테네시 공장을 한국 기업에 매각하고 향후 미국의 제품 공급은 일본에서 대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 국가가 일본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두 소식이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선 두 뉴스보다 현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미동맹 같이 갑시다. 즉 한국과 미국 우리는 함께 간다는 이 모토와 함께 한국전쟁 동안 함께 피를 흘린 한미동맹을 현재 트럼프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트럼프가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두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파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무임승차했다고 조롱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제공한 많은 기여를 부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모든 국제적 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다면서 베트남에 3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이 중 5천 명의 병사가 전사했으며 이라크에도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을 함께 펼쳤고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등의 평화 유지 작전에 참여하기도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동맹은 달러와 센트로 평가되지 않으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공유된 원칙과 목표에 근거한 동맹을 단순한 거래 관계로 전락시킨다고 우려합니다. 현재의 비용 분담 협상은 특히나 피폐한 상황이며 북한이 점점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한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키면서 전투적인 방식으로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는 기사는 동맹국이라면 돈으로 다투지 말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미국은 협상이 결렬되면 일부 병력을 철수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이 좀 더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는 이런 행동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열망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부정적인 신호만 강화시키는 것이 된다면서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요구는 동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비현실적 요구를 감소시키고 보다 완만하고 점진적인 증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사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동안 함께 피해 휩싸인 사이이고 그 모토는 같이 갑시다. 또는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점이라며 마무리되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한미 관계는 동맹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려보면 한국은 이미 미국 무기의 최고 구매자라는 미국에서 나온 연례보고서입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네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이며 그렇기에 미국의 근간 산업 중 하나인 방위 산업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헌도가 큰 국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망을 아실 텐데요. 한국의 11월 미국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8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력 산업,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란과의 우호 관계가 심각히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맨날 폭스 뉴스를 제외한 모든 뉴스는 전부 다 가짜 뉴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찬성한다는 한국 사람이 4%뿐이라는 압도적인 국민 반대의 메시지가 담긴 이 여론조사를 소개한 기사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동맹이라는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더군다나 북한이 최악의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한다면 미국도 한국도 BK뉴스도 현 상황에서 절대 원치 않는 반미 정서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